네, 2021년 5월 15일 이정훈입니다. 비가 축축히 오고 있는데요. 내일이면 5월 16일, 원래가 신축년이죠. 소띠해죠. 5.16 군사혁명 딱 6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발전에 5.16과 5.18 가운데 어떤 게 더 많은 영향을, 더 큰 영향을, 더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까? 다 판단이 다르겠지만 저는 단연코 5.16이 대한민국 역사 발전에 더 긍정적이고 더 큰 영향을 끼쳤다고 확언합니다. 지금은 5.18을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고 5.16은 쿠데타라고 하지만 이름에 관계없이 역사라고 하는 건 어떤 면에서 일종의 세뇌 작업이니까 그런 거 없이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5.16이 대한민국에 상당한 대단한 영향을 끼쳤다고 봅니다. 5.18을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저는 반드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5.18 자체를 분석해 보면은 김대중 씨가 당시에 만들었던 연청이라고 있었죠. 연청의 움직임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지금 최근에 5.18에 북한군이 참여했다. 그 주장이 오래전부터 있었죠. 저는 한 번도 안 들었는데 어차피 낭설이니까. 그런데 그 발언을 했던 사람이 사실과 다르다라고 해서 5.18이 다시 또 조명받는 계기가 됐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5.18 성격이 크게 바뀌겠습니까? 연청이 많이 움직임이 있었죠. 김대중 씨를 또 구금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일어나는 요소가 강합니다. 제가 계속 질문 던지는 건 5.18이 어떤 목표를 갖고 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반작용으로 한 역할이 더 크지 않느냐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근데 5.16은 보게 되면 딱 뚜렷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5.16 혁명 공약, 금조 미명 우리 운운 하고 시작되는 그런 문서를 만들어 놓고 어떠한 목적을 갖고 한 게 5.16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5.18은 어떻게 보면 민주화를 열망하는 세력이 집권 세력과 충돌해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성격이 강하다면 5.16은 굉장히 의도된 혁명을 하겠다는 군인들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건으로 봅니다. 5.16을 일으킨 주체 세력은 6.4 5기하고 8기가 핵심입니다. 8기의 대표가 김종필 씨죠. 김종필 씨는 박정희 대통령의 조카 사위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대장을 했던 사람이 박정희 소장이죠. 박정희 소장은 해방 직후 남로당 영남 유격 사령관으로 공산당에 가입했던 사람이죠. 근데 거기서 나와가지고 전향을 하면서 사형을 구형받았다가 이제 풀려 나와가지고 문관으로 있다가 6.25 전쟁 때 다시 현역에 복귀함으로 해서 쭉 군생활을 했는데, 그 남로당에 있었다는 것이 이 꼬리표처럼 달라붙어가지고 상당히 애로상을 많이 겪었죠. 그러한 개인적인 불운에다가 그 양반은 이제 만주군관학교를 나와가지고 만주군에서 이제 중위까지 하다가 귀국했는데, 그때 만주군관학교 졸업할 때 3등을 했죠. 성적이 좋아갖고 일본 육사에 1년간 유학을 갑니다. 그런 경험. 그리고 2차 대전 자체가 그 당시로서는 최고의 과학전쟁이었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제 우리 그때 조선은 굉장히 허망한 나라였으니까 전쟁을 통해서 세계를 봤던 거죠. 그런 경험. 그 다음에 조선에 돌아왔을 때 그 처참함을 보면서 또 6.25 전쟁 치르면서 또 그 험한 꼴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준비를 했고, 그리고 그것이 조카 사이 김종필 또 5기생들 중심으로 쭉 서로 공감대를 만들면서 이러한 나라를 만들어보자라고 의지를 갖고 했던 게 5.16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처음 기자를 해서 하기 위해서 신문사에 들어갔을 때 저는 이제 5.16 직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5.16을 모르죠. 근데 신문사에 딱 들어가니까 그때 저보다 한 15년, 20년 되는 선배들이 자주 5.16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분들은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5.16을 봤기 때문에 누구누구 이름을 쭉 거론하는데 저는 박정희 외에는 특별히 아는 이름이 없더라고요. 저는 벌써 그때 50을 지나고 60대 들어간 사람인데. 지금 와서 5.18 광주를 얘기하면 저는 줄줄줄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도 있고 본 것도 있으니까. 근데 요즘 신문사에 들어오는 친구들은 그 이후에 태어나는 사람도 제법 있을 거고 보고 들은 게 없잖아요. 5.18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세상이 바뀌었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5.18을 과대 해석하게 되는 거죠. 근데 5.18로 들어가 보면 별건 아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5.16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때 제가 5.16을 이렇게 관계자 취재하라고 하면서
되게 애를 먹었는데 하다 보니까 혁명공약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를 광명인쇄소에서 미리 인쇄를 해갖고 그걸 뿌리면서, 전단을 뿌리면서 시위하듯이 들어온 혁명군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제일 먼저 들고 새벽에 KBS 남산 방송국에 가서 잠자는 박종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분을 깨워가지고 읽게 하지 않습니까? 금조 미명 우리 운은 하고 나가는, 이런 걸 보게 되면은 5.16 세력은 굉장히 뭔가 목표를 갖고 한 세력이죠. 네. 이런 전에서는 5.18은 그런 준비된 게 없었습니다. 연청이 중심이 돼서 김대중 씨를 지켜야 한다는 것, 또 민주화를 해야 된다는 것, 그런 거에 의해서 갖고 있었는데, 과도하게 집권 세력은 아니죠. 그 당시 군부 세력이 어떤 계엄을 확대하니까 충돌을 하면서 일어난 사건이다. 그리고 같은 관점에서 5.16과 비교되는 게 12.12인데 12.12는 저는 혁명이 아니었다고 단언합니다. 12.12 세력은 단 한 번도 혁명 공약을 내놓은 적이 없습니다. 그럴 의지도 없었고요. 그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남들이 다 나가 떨어지니까 그럼 내가 하지 뭐 하고 전두환 씨가 집권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빠르게 어떻게 국가를 운영해야 되는지를 배우고 습득해서 전두환 씨가 위기를 잘 넘겨준 거죠. 12.12 세력의 큰 공로는요, 박정희가 후반기에 오일 쇼크라고 하는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과도하게 중화학공업 투자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신 그 해에 마이너스 성장까지 가게 되는데, 박정희도 사실은 돌파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리고 갑작스럽게 11.6으로 사망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혼란에 빠졌을 때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들어서서 중화학공업 구조조정을 합니다. 자동차, 뭐 전자, 박정희가 과도하게 투자했던 거를 재벌들을 불러 정리를 함으로 해가지고 그 위기를 넘겼고, 그 덕에 전두환 대통령 말기에 흑자로 전환되면서 지금까지 흑자 경제를 유지하면서 한국이 G10 국가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는 전두환 세력도 대한민국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친 게 있습니다. 네. 지금 와서는 12.12하고 5.16 세력은 다 무시하지만 꼭 그렇게 봐야 되느냐. 진짜 대한민국도 이제는 솔직히 터놓고 이야기해보자. 그 민주화라고 하는 그 미명에 젖어갖고 윤미향 같은 여자들도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만드는 이런 엉터리 세상은 더 이상 하지 말고, 검찰 개혁한다면서 이렇게 개판 만드는 이런 문재인 정권 같은 거 하지 말고 툭 까놓고 솔직히 이야기해봤을 때 박정희 세력, 그리고 이어서 핀치히터로 등장한 전두환 세력이 대한민국에 끼친 거를 정확히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박정희 세력이 5.16을 할 수 있었던 거는요, 그 당시에는 군부가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 집단이었기 때문입니다. 45년 해방이 됐을 때 뭐 일본 유학 갔다 온 사람 제외하고는 미국 유학생은 뭐 이승만 등 몇 명 빼면 찾기도 어려우니까, 그 사람들은 워낙 소수니까 세력도 안 되죠.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군부는 6.25 전쟁을 치르면서 세계 최고의 시스템을 가진 미군하고 같이 움직였잖아요. 어떻게 하라는 걸 처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집단 자체로 보게 되면 군이 가장 엘리트였습니다. 지금처럼 뭐 해외 유학도 없을 텐데. 그러니까 그 군부가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너무 잘못되니까 쿠데타를 하는 거죠. 이거는 터키에서도 보게 되면 터키 군부가 쿠데타를 하고 혁명을 하면서 터키가 이렇게 근대화로 가는 겁니다. 그 2차 대전 이후에 보게 되면 전쟁의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군이 가장 앞선 집단이라서 60년대까지 있었던 숱한 각 나라의 혁명 쿠데타를 보게 되면 대개 군부가 주도합니다. 똑똑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군부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서 그 이후에 국가 발전을 봤을 때 혁명을 한 나라에서 성공한 나라가 어디냐? 딱 보면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터키가 성공했나요? 터키 한번 가봤지만 케말 파샤라고 하는 그 위대한 인물이 있지만 지금 터키는 그렇게 위대하지 않습니다. 뭐 그 나머지 나라, 뭐 네루가 있었다고 하는, 뭐 간디가 있었다고 하는 인도, 그 다음에 뭐 막사이사이가 있었다고 하는 뭐 어디든 뭐 필리핀 뭐 다 가보십시오. 말레이시아 가보십시오. 안 됩니다.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고 하는 한국, 대만, 싱가포르, 그 다음에 홍콩 정도가 2차 대전 이후에 굉장히 발전한 나라죠. 근데 두 개의 도시국가를 빼고 나면 대만하고 한국인데, 대만이란 나라는 장개석 정권이 이어져 왔잖아요. 장개석은 2차 대전에 연합국 대표로 참전했던 나라입니다. 이미 상당히 깨인 사람들이죠. 한국은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인구도 훨씬 많은데. 지금 대만보다는 우리가 훨씬 낫거든요. 이게 누구 덕입니까? 박정희가 독재를 했다? 어쩌고 하지만 그렇게 심한 독재였나요? 이건 정확히 판단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쭉 보면은요, 저는 참 역사 발전이 참 잘 돼 왔다고 봅니다. 제가 쭉 우리나라 역사를 공부하면서 보니까 혁명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상당히 의미 있는 혁명이 이성계가 했던 역성혁명이라고 봅니다. 이 고려 말 원나라 지배체제의 고려는 참 국가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직전에 고려가 원나라한테 먹히기 전에 윤관이 여진족을 치러 가자고 할 때 16만 대군을 고려는 동원합니다. 승리하고 돌아오죠. 근데 원나라 지배체제를 받을 때 몽골이 고려에 강요해서 일본을 치러 가자고 합니다. 그리고 5만 병력을 만들으라 그러는데 고려가 이 5만 병력을 못 만듭니다. 하도 피폐해져 가지고. 그 나무가 없어갖고 배를 만드는데 애를 먹어요. 그래서 김방경 장군이 몽고 사령관한테 줘 맞아가면서 막 억지로 가렴 주고 해서 배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여몽연합군을 만들어서 일본을 치러 갔다가 가미가지로 실패하게 되죠. 그만큼 고려의 국력은 완전 피폐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서울에서 도성이 있죠. 그 중에 이제 북악산 쪽으로 가게 되면은 비교적 잘 보존된 초기에 이제 조선 도성을 볼 수 있는데, 거기 가보면요, 조선 초기에 쌓은 그 도성 돌을 보게 되면 요만한 주먹만 합니다. 후기로 올수록 돌이 커져요. 최근에 지은 거는 워낙 반듯하니까 티가 나니까 말고, 조선 초에는요, 사람들이 약해서 요만한 돌 모아서 진짜 성 같지도 않은 성을 담을 쌓았습니다. 북한산성 의상대 쪽으로 가서 보면 더 열악한 산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산성들이 조선 후기로 오면서 점점 두꺼워지고 돌이 커집니다. 그건 국력이 커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렇게 형편없는 나라, 완전히 그때의 고려는 부마국이라고 그래서 고려의 왕은 통치도 하지 못하고 나루가치가 와서 우리를 통치하고, 고려의 왕은 원나라 공주가 시집 오는, 결혼이나 해주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그걸 이성계가 뒤집어 엎고 나라를 세울 때 다시 중국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안 받기 위해서 우리가 조공을 할 테니, 사대를 할 테니 우리를 치지 마라, 대신에 독립을 보장해 달라고 해서 저러고 졸라서 본인 성공 못하고 그 아들인 이방원, 태종이 그걸 받아내므로 해서 드디어 중국 세력으로부터의 공격을 고민하지 않고 이제 국력을 국가 발전에 쏟다 보니까 그의 아들인 세종대왕 때 조선이 확 크는 겁니다. 그때 발전이 그 역성혁명으로 시작되었고 이방원을 거쳐서 세종으로 오는 그 조선의 발전이 큰 혁명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이제 4대주의의 틀은 벗어나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특별한 거 없다가 나중에 이제 개화기 때 갑신정변으로 김옥균이가 일본을 등에 업고 외세를 듣고 업고 한번 쿠데타를 했다가 3일 만에 끝나고, 뭐 그거 외에는 이렇다 할 뭐 반혁명은 많았지만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근대화를 한번 해보겠다고 한 혁명은 이승만 혁명이 사실은 다 대했죠. 우리는 1910년 합방이 되면서 일본에 먹히면서 군주정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우리의 애국자들은 3.1운동 통해서 이제 다시 우리나라를 재건하자라고 하는데, 똑같은 군주정을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주인인 민국, 대한민국을 세우기로 하고 임시정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뭐 특별히 어떻게 대한민국 임정이 우리를 통치하지 못했잖아요. 밖에서 돕니다. 그러다가 45년 미국에 의해서 해방이 됩니다. 그때 이승만이 와가지고, 이분이 또 미국식 공화정에 굉장히 정통한 분이에요. 그래서 공화정에 의한 국가를 만들죠. 이승만이 대한민국에 끼친 가장 위대한 공로는요,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수많은 나라가 독립합니다. 우리처럼 일본의 식민지였던 나라, 독일의 식민지였던 나라, 이탈리아 식민지였던 나라는 먼저 독립을 시켜줍니다. 연합국이. 그 다음에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나라, 미국의 식민지였던 나라들이 차례 독립하면서 이 독립혁명의 천지가 됩니다. 근데 그 대부분의 나라들이 아까 아시아의 4마리용 제외하고는 특별히 발전한 게 없어요. 그 중에서도 뭐 대만은 식민지가 아니니까 빼면 3나라밖에 없는데, 근데 왜 한국만 발전했느냐? 다른 나라는 독립해서 끝났지만 우리는 미국을 붙잡고 미국식 제도를 그대로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승만이 그걸 잡아냈습니다. 계기는 뭐냐? 미국도 발목 안 잡히려고 그러죠. 6.25 전쟁입니다. 6.25 전쟁 당하니까 놀라운 외교술로 미국 뽑고 맞게 하면서, 그다음에 미국 걸 배우도록 만들면서, 그러다 보니까 미군이 여기 와서 5만 명이 숨지죠. 자기네가 죽었기 때문에 한국을 포기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많은 군사 원조를 하면서 미국이 지고 나왔다는 얘기는 들을 수 없잖아요. 2차 대전 때 그 승전국의 명예가 있는데. 그래서 미국을 붙잡아 놓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미국을 배우는 겁니다. 배워나가면서 그래도 경제가 발전, 그 경제는 제대로 안 크고 이제 배워나가기만 했는데 박정희가 딱 들어서 갖고는
보다 강력하게 경제를 키우는 거죠. 이젠 대한민국 경제가 G7 수준으로 커졌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미국 나가라, 한국에서 나가라 그랬더니 미국 못 나갑니다. 너무 한국이 알짜입니다. 한국은 지금 반도체, 원자력, 배터리, 정유 분야에서 세계 최선진국이고요. 제조업 분야에서는 저는 세계 3대 강국을 꼽으라면 독일, 일본, 한국을 꼽는데, 독일만 해도 기계공업 제외하고 하면 별로 그렇게 강력한 거 없어요. 원자력도 없고요. 일본도 꽤 센 것 같지만 일본도 없는 분야가 많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제조업이 강합니다. 영국이나 프랑스는 금융이 있어서 좀 잘 살 뿐이지. 그러니까 제조업이 강한 나라를 미국이 버리겠습니까? 이러한 제조업이 강한 나라가 중국으로 가도록 미국이 두겠어요? 미국이 절대로 옛날엔 포기해도 되는 나라였는데 포기 못하게 만든 사람이 이승만과 박정희죠. 이 두 사람의 하나의 독립혁명, 하나의 근대화 혁명이 성공했고, 그 다음에 전두환 씨가 이 구조조정을 성공함으로 해서 돌이킬 수 없는 선진국으로 가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 세력들을 지금 문재인 정권 촛불을 했다고 하는 이 세력들은 무슨 적폐로 몰고 있는데, 이게 무슨 적폐입니까? 2차 대전 이후에 그 수많은 혁명을 치른 독립국 중에서 한국만큼 발전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싱가포르하고 홍콩인데, 홍콩은 뭐 영국이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식민지였으니까. 싱가포르의 이광효 수장이 가장 관심 있게 본 사람이 누굽니까? 박정희잖아요. 이러한 5.16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평가절하하고 지낼 수 있습니까? 저는 뭐 이리저리 기자초년병 때 혁명실기 또 한번 그때 참 너무 어려워서 이해하기 힘들었는데, 그 다음 그런 거 쭉 보고 나서 기자하다 보니까 야, 한국이 참 대단하구나. 이 기틀을 마련한 게 초기에는 이승만이었고, 그 다음 박정희, 그 다음 핀치히터로 나온 전두환이었다. 이걸 부정하는 순간에 우리는 안 된다. 근데 그 사람들이 독재를 했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독재로 따지면 이성계는 안 했고 이방원은 안 했습니까? 이렇게 몰아치는 이 좌파 세력들을 이제는 우리가 끊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5.16을 이렇게 60주년이나 맞았고 그 혜택을 누리면서 모른 척 지나가는 우리 국민들이 저는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는 이 박정희라는 사람은, 자, 인도가 영국에서 독립했을 때 돈을 받았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뭐 필리핀이 미국에서 독립했을 때 돈을 받아냈습니까?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독립했을 때 돈을 받아냈습니까? 못 받아냅니다. 안 주는 거예요. 원래 그냥 정치적으로 지배했다 빠져나고 독립시키는 거 준 것만 해도 감지덕지하는 거죠. 근데 박정희는 이승만 정권 지난 다음에 집권해갖고 돈을 받아내잖아요. 그럼 뭘로 받아냅니까? 일본은 줄 의무가 없어요. 안 줘도 그만이고, 또 그것 때문에 잘못하면 거꾸로 공격당합니다. 근데 우리 근로자들이 일본에 가서 일한 그 돈을 내놔라. 못 받은 게 있거든요. 그게 청구권 자금으로 받아가지고 그거를 원래 우리나라 국민한테 줘야 되는데 안 주고 국가개발 자금으로 썼잖아요. 포항제철, 포스코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그래도 돈이 없으니까, 식민지는 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우리나라 군대 젊은이들을 맹호, 백마, 청룡을 월남전에 집어넣어가지고 전투수당을 받아갖고 국가개발에 경부고속도로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광부, 간호사로 독일에 보내서 그 인건비, 거기선 띄어먹지 않았지만 그분들이 보낸 돈을 마음대로 못 쓰게 하면서 국가가 관리하면서 경제개발 자금으로 쓰고, 그 다음에 뭘로 합니까? 이 땅에 있는 노동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근로자로 중동에 파견해서 인건비를 또 국가가 관리해서 이렇게 발전하도록 만들어냈잖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지금 요즘 와서 보니까 우리 특목고 자율고를 문재인 정권은 없애려고 길을 쓰던데, 교육에 대한 집요한 투자를 해서 똑똑한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낸 돈과 인적 사원이 결합돼 갖고 우리가 에너지 자원도 없는 나라인데 G10으로 온 거 아닙니까? 이게 박정희의 작품이잖아요. 근데 박정희가 했던 그런 인재 만드는 수월성 교육은 다 문재인 정권이 없애려고 하니까 참 난 희한하다. 왜 이렇게 자꾸 국가가 퇴행 쪽으로 가느냐. 그 촛불혁명 하는데, 촛불혁명 세력들은 어떤 플랜이 없이 그냥 집권했지 않습니까? 민노총과 MOU, 누구누구랑 MOU 해서 그들이 제시한 것들을 혁명 플랜처럼 지금 적용하고 있어요. 검경 수사권 개혁이라고 하는 것도 과거 검찰, 제가 같이 검토했던, 근데 이거 소용 안 된다고 버렸던 거. 그 다음에 기무사가 뭐 계엄을 획책했다는 거는 그 반대죠. 그럼 이상 갖다 대갖고 막 개혁, 자기네 준비한 혁명 아니라고 적용시키는데 다 나가 떨어집니다. 이미 아닌 것들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박정희의 5.16과 차원이 다릅니다. 에도 불구하고 박정희는 5.16 직후에 뭐 하다가 많이 실패하니까 시행착오다 그럽니다. 자기 생각하고 현실하고 대보니까 안 맞아요. 준비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집권한 사람은 시행착오란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있는 거죠. 굉장히 오만한 정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5.16 60주년을 맞았습니다. 맞았으면 한번 우리 역사도 되돌아보고 누구 덕에 이렇게 발전했느냐. 박정희라는 사람이 뭐였느냐.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느냐. 물론 저 사람에 대한 이야기 중에는 뭐 11.6 때 여자들을 옆에 놓고 술을 마시다가 총 맞아 죽었다. 여자를 어떻게 했다. 숱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넘어서는 또 다른 게 있거든요. 조금은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서는 좀 차원이 다른, 그렇게 많은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에너지를 덜 쓰고 하는 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남들은 길 쓰고 하는 걸 쉽게 하는 이런 능력. 박정희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무섭다는 표현을 많이 하던데 그냥 가볍게 한마디 던지면 사람들이 주르르 따라오게 하는 지남철 같은 역할. 그런 게 박정희의 하나의 큰 매력. 또 이승만도 그랬고 전두환도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걸로 인해서 딱 큰 일을 이루지 않았느냐. 그 시절에 영웅적인 기업인 삼성의 이병철, 현대의 정주영, 뭐 김우중 씨도 나오고, SK 성경의 최종현 이런 회장가들이 쭉 나와서 LG의 구자경 회장 이런 분들이 나와서 한국을 쫙 끌었지 않습니까? 이런 5.16을 한번 비도 촉촉히 내리는 날 한번 재평가하면 어떨까요? 이런 재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요? 지금 이 정부도 이렇게 나라를 하면서 시행착오란 말을 잘 못하고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대드는데도 대통령은 뭐 이렇게 맞서는 모습 보이는데 모든 사람은 시행착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발전하는 거니까 5.16을 다시 본다. 좀 아쉽습니다. 좀 크게 학술대회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 없이 지나가는데 제가 짧게나 봐도 이 방송으로 5.16을 다시 평가해야 된다는 주장을 한번 해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